네, 안녕하세요. 비딩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현웅 마스터입니다. PD가 와갖고 대표님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만났습니다. 신나는 대로. 네. 진짜 근데 이게 하나하나 저희가 이렇게 다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네. 진짜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건 사실 그쵸?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막 네. 이렇게 바쁘다고 Q&A 답변을 드리지 않거나 이러면 사실 저는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Q&A 하면서 사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막 저도. 소통하는 것 같고. 네네. 근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지금 아이디가 이게 안 보여가지고. 이게 유튜브 그게 바뀌었나봐요. 바뀌었나봐요. 이게 참 원래 이게 되게 막 누구님 하면서 해야 예를 되는데. 들어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또 다시 한번 질문 한번 가볼까요?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마다 하나의 법인으로 매입 후에 나중에 매각 시 없앤다로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건물을 중복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본인 대표명으로 여러 개의 임차법인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일단 법인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5개든 10개든 20개든 100개든 만들 수 있죠. 다만 이제 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개의 건물을 예를 들어 1, 2, 3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번 샀을 때 나간 그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은행에서 2번까지 해가지고 대출을 낸다. 그리고 3번에다가 또 대출을 낸다. 은행에서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대출금액이 늘어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1번에 하나, 법인 하나 더 만들어서 2번 건물에서 또 여기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3번 만들어서 3번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요거는 가능한데 한 법인에서 이렇게 대출이 연방으로 나가기가 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한 번에 3개 진행하시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네. 아무리 많이 2개까지 하는 건 네. 맞는데 그래도 2개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법인을 각각 만들어서 하는 경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하고요. 소득이 엄청 좋거나 공동담보가 엄청 빵빵한 경우에는 2개도 무리 없이 됩니다. 이게 조금 약한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유리하기는 하죠. 네. 근데 질문에서 매입 후에 나중에 매각 시 없앤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없애지 않아요. 안 매각하고 없애요. 이 법인으로 이 법인의 점수가 또 좋아지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법인으로 재투자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 번 투자 후에 나중에 뭐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정리 안 하잖아요. 계속 맞아요. 가져가잖아요. 네. 아니, 정리할 때는 당연히 개인 돈 갖고 올 때는 당연히 세금을 내고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팔고 다음 거 또 사고 팔고 다음 거 또 사려고 그냥 팔고 세금 반 떼고 반 가지고 또 새로운 거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20%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시드로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없앨 거면 애당초 그냥 개인으로 사셔야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자, 답변이 되셨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출 관련 직업적 소득이 높아야 상가 대출이 가능할까요? 소득이 아무래도 높아야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똑같은 대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소득이 높으신 분, 낮으신 분, 높으신 분이 금리가 더 싸요. 은행에서 봤을 때 더 우량하거든요. 이자 밀릴 확률이 더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어떻게든 은행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자를 좀 더 깎아줍니다. 근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항상 대출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금융도 가시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어려운 대출을 받으시고 고금리 대출을 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소득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대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긴 합니다. 똑같은 한도가 나온다고선 치더라도 이자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소득이 더 많아야 유리하다. 왜냐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담보 플러스 이제 신용을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자가 좀 높을 수 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이 되셨겠죠.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대출 없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법인이 유리한가요? 목적이 달라요. 내가 팔고 또 다른 거 또 살 거고 그런 법인이 유리합니다.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양도세, 법인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으로 했을 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각했을 때 거의 50%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법인으로 했을 때는 법인세를 내게 되죠. 보통 이제 22% 구간 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내고 또 투자하고 내고 또 새로운 거 매입하고 이럴 목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법인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오래 갖고 갈 법인에서 돈 빼오는 게 걱정돼. 그럼 그냥 개인으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양도세, 법인세 이거 기준과 언제 팔고 이거 또 투자할 그 기간이 이제 뭐 빠르게 할 거면은 당연히 법인이 유리하고 길게 그냥 5년 10년 갖고 갈 거다 그럼 개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법인에서 돈을 빼올 때는 세율이 많이 높은가요? 또 세금이 있죠. 그냥 거기 있는 돈을 뭉탱이로 갖고 오게 되면 어쨌든 소득세 내고 갖고 와야 돼요. 소득세가 싸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20억이 남아있어. 그럼 20억을 내 개인 돈으로 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소득이 20억이 생긴 거잖아. 그럼 반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만 내면 끝납니까? 거기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 이빠요. 엄청 올라갑니다. 네, 엄청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20억을 한 번에 빼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매년 조금씩 빼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차익금이라고 해서 사실 법인의 자금을 처음에 많이 세팅하지 않고 법인 대표자가 이제 투자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져올 때 내가 법인에 빌려줬던 돈은 우선 회수하고 그 다음 차익에 대해서 그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빌려준 돈은 그냥 가져오고 그 다음 차익에서 이제 세금을 내고 가져와야 되는 방법인데 이제 세무사들과 저희 상담한 후에
때 좀 유리한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자가 19억 정도, 대출 5억, 주식 5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영쌤이시라면 당연히 자가 빼서 월세 거주하고 강남 디벨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도 있고 자가를 빼서 월세를 가고 디벨로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1주택 말고 사실 부동산 투자 경험도 없어서 확신이 안 서고 남편은 반대를 하는데 현장에 직접 계신 선생님과 대표님의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20억, 이자를 매달 부담해야 할 텐데 그건 20억에 포함되는 걸까요? 얼마 정도의 수입이면 감당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거 부부싸움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내분께서는 디벨롭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있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께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공동의 재산이잖아요. 이건 와이프분 혼자의 돈이 아니잖아요. 두 분이 의견이 합치가 돼야 돼요. 처음에 내 집 마련했을 때는 합치가 돼서 사셨겠죠. 그 다음 점프하는 것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게 사서 부시고 새로 짓는 동안 이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뭐 인원이라든지 이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 공사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생길 때마다 서로 뜻이 안 맞으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같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두 분 의견 합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매달 부담해야 될 텐데 그거는 뭐 20억에 포함된 당연합니다. 20억 안에는 취등록세와 공사비와 그리고 뭐 1년이면 1년치 혹은 1년 반이면 1년 반치 이자를 저희가 넣어놓습니다. 20억 안에 그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 17억 들어가겠죠. 그럼 은행이자는 2억 정도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예비비 1억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정도의 월 수입이면 이게 감당하겠느냐 여쭤보셨는데 이게 월세를 간다는 기준으로 이제 수입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생활비에 문제만 없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공사비가 뭐 얼마가 추가됐다. 뭐 대출 더 받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아파트를 매각할 때 대출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월세를 가더라도 그 정도 계속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거에 뭐 월세 부담이 없다면은 가능한 거죠. 자금 뺀 거 안에서는 어쨌든 다 돌아가니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자 비용 정도의 그 월세를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할 것일 것 같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진짜 일하다 말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중간중간 이렇게 근데 하면서 참 뿌듯해요. 네.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진짜 정말 긴 댓글 달아주시고 진영쌤처럼 되고 싶다는 말씀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말하는 것도 정말 더 잘해야겠고 책임감도 더 생기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영향력으로 계속 만나 뵙고 싶습니다. 계속 소통하는 빌딩 진영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